저 그림의 오른쪽 밑을 보면 좀 머리가 대머리인데 컴퍼스를 가지고 허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기원전 한 300년경에 수학을 그 당시의 수학을 집대성해서 다 하나의 책으로 묶어낸 아주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 창조신인 복희와 여화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화입니다. 여화가 들고 있는 게 컴퍼스죠. 이렇게 곡선처럼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남신인 복희입니다. 복희는 곡자를 들고 있습니다. 곡자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보시면, 이 컴퍼스를 가지고, 중국에서도, 우주를 재단했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의 맨 위에 보시면, 위에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바로 태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림의 밑에를 보면 또 동그란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건 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 그 왼쪽 그림을 보면 가운데 점이 있고 이렇게 점점점 6개 그려진 점이 있죠. 사실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점들은, 하얀 점들은 전부 다 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별자리인 북두칠성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옛날 사람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만드는데 신들조차도 이 컴퍼스를 사용했구나. 물론 자도 사용했습니다. 컴퍼스를 사용했구나. 그만큼 컴퍼스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을 그릴 때 또 도형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컴퍼스는 빠지지 않죠. 특히 이 원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들을 가지고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운송 수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바퀴입니다. 바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그랗죠. 이 동그란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만약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모나게. 또는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잘 굴러갈까요? 잘 안 굴러가겠죠. 왜냐하면 중심에서부터 사각형으로 생겼으면은 한 변으로 가는 거는 짧지만 모서리로 가는 건 길겠죠. 그래서 굴러갈 때마다 울퉁불퉁해서 아마 수레라면 그 위에 실어놓은 짐들이 다 엎어졌겠죠. 오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각형에서 오각형, 또 오각형에서 팔각형 이렇게 각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떨까요? 점점점 원에 접근하겠죠. 그래서 이 둥그런 바퀴가 이제 잘 굴러가고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바퀴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그 바퀴의 발명이야말로 문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물론 바퀴의 발명이 문명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데 가면 거기는 바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명이 생겼어요. 거기는 추우니까 그 바퀴 대신에 썰매가 있죠. 또 사막에 가면 바퀴가 없습니다. 바퀴를 달고 가면 오히려 더 빠지죠. 그런 데는 바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퀴의 발명이 문명의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 이 바퀴의 발명이야말로 바로 그 공간에 있던 어떤 일들을 시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사고를 시간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퀴입니다. 그래서 그 바퀴야말로 원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원들을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잘 연구를 했을까요? 원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수학자는 아마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르키메데스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에서는 다 잘 알고 있죠. 워낙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워낙 많은 곳에서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는 뉴턴, 그 다음에 가우스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이 세 명을 전 인류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3명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뉴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류 인력도 발견했고, 또 미적분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가우스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수학의 황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뉴턴과 가우스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자, 아르키메데스가 원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알았길래 그렇게 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르키메데스를 설명할까요? 바로 그가 파악한 것은 원의 성질 중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지름 사이의 비의 관계를 가장 먼저 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의 비율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을 우리는 보통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죠. 이 파이라는 기호는 원래 그리스어의 둘레라는 뜻을 가진 문자의 첫 글자,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근데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 바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이 원주율을 어떻게 구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아주 기진맥진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원에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가지고 그 원에 외접하고 내접하는 사각형, 정사각형, 또 팔각형, 정십육각형 이런 정다각형들을 그려갔습니다. 그래서 외접하는 거, 내접하는 거 그려가면 점점점 그려갈수록 원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원에 반지름의 길이인 원을 그린 다음에 먼저 그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예, 원이 반지름이 1이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바로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걸 그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됩니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양변이 길이가 1인.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 바로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되겠죠. 이 루트 2의 길이가 4개 있으니까 내접하는 것은 4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둘레는 8보다는 작고 4 루트 2보다는 클 겁니다. 근데 루트 2의 값이 약 1.4쯤 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루트 2의 값은 약 얼마인가요? 5.6쯤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의 둘레는 5.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겠죠. 근데 원의 둘레가